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2시 반에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네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 상황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보면서 부영관 차장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분이 앉는데, 네,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보고 있고, 네. 이게 아마 저것은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표정은 굉장히 지금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예, 진지한, 아베 신조 총리도 예. 통역기를 귀에 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기도 해요. 카메라가 수십 대나 앞에 예. 있고, 네. 뭔가 좀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3국이 정상들이 아주 공조를 나란히 하면서 그 한치의 오차 없는 동일한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아베의 잘못된 역사관을 생각하면 마냥 웃기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아베 총리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또 한미일 간의 어떤 대북 공조라든지 안보 네. 문제를 생각하면 또 계속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참 복잡한 그런 심정이 지금 박 네. 대통령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오차 없는 대북한 비핵화 전략을 짜자는 이런 합의까지 이뤘다는 것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럼 아베 총리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워낙 그동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오락가락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짧네요. 이렇게. 뭐 저 짧은 한 문장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겠죠. 네. 예, 그래도 되지 않는 발음은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준비까지 해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네. 밝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안 받았으면 물론이고요. 네네. 줄곧 땅을 보거나 네.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네. 이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리고 네. 또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박근혜 대통령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네. 잠시 이빨을 깨무는 뭐 이런 표정만 보였을 뿐 전혀 네. 반기거나 뭐 이렇게 인사에 화답하는 표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굉장히 낯선 시각에 낯선 장면에 만난 건데요. 네. 자,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란 말이죠. 맞습니다. 장소도 네. 굉장히 특이한데 네. 그냥 그동안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안 만나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제발 좀 같이 한번 합시다 하고 자리를 만든 그런 인상이 역력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뉴욕 타임즈가 그 뒷내막 네. 그런 과정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더 이상 한일 관계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달 6일에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한 건가요? 그렇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자기의 구상을 얘기했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주일 대사죠.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가 네. 바로 이제 아베 총리랑 점심을 하면서 그 어떤 구상을 좀 더 진전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간에 이제 다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저 자리가 마련된 건데 네. 이달 6일에 그렇게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3월 6일이니까 딱 20일 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해 12월에 아베 총리가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그 순간부터 예를 네. 들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그 노력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 해관부 정상회의에서 네. 아베 총리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런 얘기들이 한미 간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 새 나와서 저희가 보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신 모습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장면이고 박근혜 대통령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3박 4일 동안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요. 바로 50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도착한 장면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밤중에
관례를 깨고 예포를 울리는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장대의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독일 수도 베를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도착했습니다. 네, 시각이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대통령 실장 이런 분들이 예방 나왔습니다. 또 예포가 21발 발포되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께 얘기하기에는 네, 박 대통령이 아마 취임한 이후에 네. 이번 해외 순방만큼 어떤 정치적 부담이나 네, 정치적 의미가 큰 순방이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베 총리와를 포함해서 한미일 정상 회의가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독일에 가서는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네, 것이 국정의 가장 큰 네, 그 과제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독일에 가서 아마 통일에 대한 이런저런 네. 본인의 구상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어느 때보다 부담이 많은 네. 해외 순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틀 뒤입니다. 28일인데요. 독일의 통일 전 동독의 영토였던 드레스덴이라는 오래된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공과장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고 바로 그곳에서 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 또 마지막 원고나 문구를 다듬는 일은 계속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통령이 내놓을 통일 구상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추적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